지난주에 우리 폐수처리 집수료에 배웠지요? 예. 1차 쳤죠. 두 번째 문. 이제 집수료는 말 그대로 저장해 놓은 거고, 그 매일 하루치 남은 것에 일정량의 왜 집수료가 필요하냐면 일정량씩 공급해 주는 거야. 시간도 일정이야.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폐수가 확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거나. 그럼 하루 저장해 놔서 이 양을 하루치를 다 받아가. 이게 원데이.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펌핑 해가지고 일정량씩 공급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시간 나고 여기 들어오지 뭐 10톤 들어왔다가 5톤 들어왔다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해가지고 보통 우리 아까 지금 이렇듯이 스크린 거쳐가지고 슬러시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 처리란 말이야. 보통 이제 세개 기본이지 이게. 모다 달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폐수가 여기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가서 보통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약품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뭐 가소모타, 그다음에 홍산알미늄. 여기는 이제 요거 두 개가 들어가면은 반응을 해. 반응을 한다고. 이게 반응을 하고. 그럼 여기서 반응해서 플럭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폴리마를 뭐 폴리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그 헷갈리는 게 폴리마가 응집제라고 이게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 응집제라고 하는데 정확하면 이게 응집 보조제야. 이거 응집을 하는데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게 응집 보조제야. 폴리마가 그거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금 폐수나 특수한 폐수 때는 약품이 달라. 그러니까 약품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도금 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산화 이제 시약 같은 경우 산화하는 데니까 차염을 쓰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니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H 올리니까 소속해라 이제 이 여기 보면 이제 그 CaOH 수산화칼슘 CaOH2 뭐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이 응집 보조에는 FeCO4인가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넣는 거 있거든 이런 약품들. 여러분들 책에 보면 하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반응 시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거는 이제 그 약품 들어가면 반응 시간 있잖아. 리텐션 타임 해가지고 체류 시간이 리텐션 타임 해가지고 보통 이거는 한 15분. 이 두 개는 15분 내외예요. 근데 15분에서 많이 한 20분까지 하는데 짧게는 10분 동안. 응집주는 요거는 20분이라고. 응집 보존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20분. 정도 시간 준다고. 여러분도 뭐 환경공학 했으니까 알 거야. 책에 난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시간 줘서 하는데, 약품이 들어가면은 반응하니까 이제 패드를 돌려야 되잖아. 약품 반응하기 위해서. 예? 그럼 여기 이제 그 감속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감속기 들어가면 이 탱크 크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듣고 여러분들 뭐 계산을 뭐 기기적으로 여기 저기도 그 기계 계산하는 거 있는데 그 책분 뭐 설계시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탱크 사이즈 몇 톤하고 하면은 업체에 물어보면 걔네들이 다 해줘. 다 해준다. 그렇게 해서 케미칼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케미칼 처리가 일반적인 폐수는 쉽지만은 저게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어려운 게 저거야. 그 특수한 폐수들, 도금 폐수든가 산포수 아니면 고농도 폐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품을 넣는데 여기 보면 일반 여기 약품 데크가 있잖아.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보면 이제 뭐 가성소다, 그다음에 용지대 단계적으로 넣는단 말이야. 단계적으로 하나, 둘, 세 개 정도 단계적으로 넣는데 단계적으로 넣으면 이제 반응을 시켜가지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가는 게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지. 침전법이 있고 부상법이 있어. 부상. 침전은 부상이 있는데. 심지어는 말 그대로 중력시니까 이 응집제인 것에 자연식 깔아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지어도 이렇게 설계하잖아. 그지? 침전을 깔아앉힌다고. 그 침전도 시간 때문에 여기는
그 침대 시간은 보통 3시간 이상. 이거 이상. 보통 이제 3시간 한 3.5시간 정도 주는데, 3.5시간을 많이 주는데, 중금속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구리, 보통 한 이 안에 거의 들어가는데, 구리, 그런 것들은 5시간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 폐수 처리, 이제 뭐 화학 처리라는 책이 보면은 그 폐수 그 안에 있는 오염물질 성분으로 침전 시간을 몇 시간 정도 다는 게 있어. 그래서 보통 한 3.5시간에서 보통 5시간 정도 주면 이 안에 다 들어가. 다 침전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커지잖아. 5시간이잖아.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톤이다 보면은 30톤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최소 40톤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루 100톤짜리.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 한 500톤 들어온다 이거야. 그럼 시간당 뭐 24시간 하면은 뭐 한 시간에 20톤 아니야. 그러면 2, 3, 6에 60톤 내지 한 70톤 정도 되는 용량이 가져야 된다고. 침전료가 크잖아. 부산교는 부산교는 이 체류 시간이 0.5시간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1시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의 체류의 3분의 4분의 1밖에 안 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 그 다음에 요 높이, 수도 높이. 요걸 중에 이 높이를 보통 침전조 보면 이게 높이가 한 3.6m. 그러니까 3m 이상이야. 3m 이상이거든. 왜냐면 이게 그 수도 압력 있잖아, 압이. 대기압 누르잖아, 이거. 그래야지 압이 있어야지 여기에 그 들어왔을 때 그 오염물질들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깔아낸단 말이야. 이게 높이가 낮으면 깔아앉기 전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 침전료는 기본적으로 해서 이 수압이 3m 이상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 주거든. 그래서 설계할 때 보면은 이 높이를 보통 한 4m 주고, 4m. 그 다음에 요 수도부터 이 물 높이를 해가지고 뭐 한 3에서 한 3.5m 이거 준다고. 그 다음에 이 각이 있어, 각. 이거는 활력이 10도 각이 아마 하나 이렇게 되지. 근데 폐수량이 많으면 커지잖아. 그러면 이게 활력이 10도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데 커지면 여기 높이가 높아지겠지. 작은 걸 짜게 되고.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설계할 때 이게 그 물은 활력이 10도 위에 있는데 이걸 한 15도씩 막 주는 사람들이 있어. 15도. 그냥 이건 뭐 몸상을 그냥 그렇게 해, 구조적으로. 그냥 뭐 휴대면 되지. 그러니까 침전조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런 각,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외역 각, 이 외역 각을 주는 거 얼마큼 줘야 돼. 이거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침전조 이거 이제 안에 외역가 있고 이 옆에서 날개가 있어. 이게 왜 있느냐면은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와로 해서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야, 막기 위해서. 이 와를 막기 위해서. 괜히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통이. 대생이 봤지? 책에 보면 있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 와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침전조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침전조 설계는 단순한 게 아니야. 디테일을 해야 되고, 세밀하게 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그 디테일한 뭐 설계도 내용이 있겠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부상조, 요거는 이제 기술을 요하는 거야, 부상조는. 부상은 뭐게 되면은 여기 오염물질 생기잖아, 이거. 그럼 이것들이 이제 그 입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깔았는데 막 무게가 생기는 응집자가 들어갔어, 이거. 그게 무거워. 그 시간이 걸려. 그 띄우는 거야. 그 띄우면 어떻게 돼? 그냥 안 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부상조거든?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가. 그럼 들어가서 띄우는데 여기 이제 요 장비에서 여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기포를 일으켜가지고 같이 이 기포를 일으켜서 어디 집어넣으면은 그 기포부터 이렇게 뜨는 거야. 뜨면은 이 스크래퍼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맑은 거는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거쳐서 나간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기포를 넣어줘서, 그러니까 산소고 아니면 에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러면 이제 조그만 기포들이 많이 있어. 이게 여기 달라붙어. 막 달라붙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 가득 뜨지. 그지? 그럼 이게 다 띄우는 거야, 이렇게. 다 띄워. 그러면 슬러지가 이제 여기 슬러지가 막 이렇게 쌓여. 근데 이제 스크랩박에서 돌아도 걷어내. 이게 따로 빼내가지고 이거 이제 슬러지로 빠져. 그리고 이 걷어낸 밑에가 물이 깨끗해지겠지. 그래서 보면 이제 위에 단면 이쪽에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물이 싸가지고 막 싸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거치고 이걸 걷어내고 맑은 물은 일로 통해서 일로 나가. 밑에는 물 깨끗해. 위를 시큼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식이야. 이 경우. 위는 지저분한 보이고. 근데 요 시간이 30분도 되는 거야. 30분. 3시간이. 그러니까 30분이니까는 10년도에 비해서 5분의 2, 4분의 5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작지. 그러니까 부지가 적을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들이 대개 오염물질인데 중금속이나 비중이 있는 거는 이건 안 돼. 뜨지가 않으니까 잘. 그래서 그건 이제 침전으로 가야 돼. 근데 웬만한 거는 이제 그 식품 공장이라든가 제자들의 식품 공장 같은데, 염색 공장 그런 데는 부산 굉장히 잘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산조 쪽에서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보면은 간단해. 근데 여기 들어오는 에어가 있단 말이죠. 에어 이거 그 에어 발생기가 있어요. 그럼 에어를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단순하게 펌프를 해서 펌핑을 들어가는데 우리 벤출이 배웠잖아. 벤출이. 응? 여기 통과시킨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물 분자가 이만해진 게 요만해져. 미세하게 깨져.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 미세하게 깨지는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 물 분자가 작아지잖아. 그 물속에도 산소 이런 게 있거든. 그럼 다 깨지는 거야. 깨져서 이걸 띄운다고. 띄우는데 단순하게 펌프는 이거만이 모자라니까 여기 가는데 압력 탱크가 있어가지고 에어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분자가 깨지고 공기도 같이 깨지면서 미세하게 돼가지고 같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기술이야. 이 기포를 얼마만큼 작게 만드냐. 그게 부상조의 기술 핵심이야. 작게 만들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이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크기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만한 거는 웬만큼 뭐 이런 거 붙어 있어도 뜨잖아. 근데 요만한 거는 이거 안 되잖아. 그럼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작아야 되는 기술을 하려면 이 기술이야, 이 기술. 이 기술이 이제 그 마이크로 버블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 버블까지 하거든. 버블. 그 버블을 일으키는 기술이, 그 버블을 일으키는 기술 중에 이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은 펌프에서 이제 물이 나가잖아, 이게. 관에 나가면은 이게 통보를 하잖아. 그럼 여기에 이게 뭐지? 오리피스지. 이렇게 쳐. 그 오리피스 치면서 이게 좀 나오잖아. 그럼 지들끼리 부딪혀. 그럼 깨지면서 나가. 그럼 여기서 미세하게 깨져. 그러니까 이런 노즐이 있어. 임팩트 노즐이 있어. 그 펌프 충분하게 딱 갖다 붙여. 임팩트. 그 펌프 나가서 임팩트 치는 거야. 그러면서 오리피스가 갈 때 물이 막 깨져가지고 그게 나간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요걸 하나 둬. 벤추리를 그냥 둬. 그러면 외부 공기가 딸려 들어가. 이리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가 공기가. 그러면서 물하고 붙여가지고 미세기가 발생을 해.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 그 오리피스 임팩트하는 제일 쉬운 이제 가장 흔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 쭉 흘러가. 그러면 이게 이제 H2O라면은 에어를 이렇게 에어를. 그러면은
이게 가면서 이렇게 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총 쏠 때 보면 총이 안에 총알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그럼 총알이 이렇게 막 밀어나가는 거야. 딱 들면 들어가는 구멍을 나무면 이만하잖아. 해준다. 이게 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사이드 스트림이라고. 사이드 스트림이고. 사이드 스트림 방식이라고 하고 유체가 흘러가는 쪽에 사이드 측면을 해가지고 이걸 같이 쏘면 유체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면서 깨져. 쫙 깨져나가는 거야. 별거 아니냐 아주 단순한데 이렇게 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각도.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냐. 각도가 중요해. 그래서 보통 이게 각도가 32도에서 한 37도까지 가지고 이거는 기계용으로 이제 각도 맞춰서 계속 테스트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만드기가 제일 잘하는 게 33도인가 33도 정도 됐어.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이제 응용하는 게 문제지 이제. 이제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압력 탱크를 써. 압력 탱크. 일로 들어가. 우리 일로 들어가. 일로 나와. 나오는데 여기에 이쪽에 에어가 들어가.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각을 틀어줘. 각을 안에 각을 줘.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쏘가 이 벽을 다 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슉 돌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 와중에 도는 와중에 여기다가 에어를 집어넣어. 그러면서 쏴. 돌면서 이렇게 쏘게 돼. 이 도는 각하고 이거 각하고. 그러면서 같이 에어가 또 같이 돌아. 같이 돌면서 나가면 여기에 작은 마이크로 버그 미세기 버그 생성해. 그래서 이게 나가면은 그 탱크를 닦으면 이제 우리 그 사이다랑 콜을 닦으면 이제 막 톡톡 튀잖아. 그런 식이 되고 뿌옇게 올라와. 그 밖으로 확 튀냐고요. 뿌옇게 올라와. 아주 참다. 요게 이제 그 사이언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응용하는 기술이에요. 요거 나중에 폐수 처리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상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기계를 탱크를 놓게 되는데 그때 와서 나중에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하면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이제 이게 내가 특화된 기술이야. 이미 이제 특허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개연성은 다 해. 이미 97년도 해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이 케미칼 처리하는데 이 화학 처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침전조냐 부산기로 갈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이 부산조가 그 개발이 많이 되기 전에는 거의 침전조로 많이 갔어. 침전조 많이 갔는데 다른 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땅으로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산조 다른 데보다는 많이 발달된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 미국이나 중국 같은 땅이 넓으니까 걔네 침전조 크게 줘버렸냐. 붙였다 이거야. 기름 붙이고 그냥 땅을 저런 자기 깔아줄 거니까. 그러면 땅덩어리 놓으면 되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좁으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친 다음에 뒤에 이제 활성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그러는데 이쪽에 케미칼 처리할 때 이거는 케미칼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 책 공부해야 돼. 그 폐수 처리에 보면은 케미칼 처리하는 거 되게 나온 책들이 있어. 그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도금 공장, 뭐 산책 여러 가지 공정별로 해가지고 폐수 처리 나와.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어. 근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교에서 배우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로 설계하겠지. 나왔을 때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거. 근데 뭐 그거 때문에 몇 시간이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가지고 요 체류 시간 20분, 그다음에 이거 15분 요렇게 잡아놓고 하면 돼.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설계할 때 이제 뭐냐면은 탱크 사이즈를 정하잖아. 그럼 하나가 이제 15분이야. 근데 15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유수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때 보면은 이 규격을 정하는데 이제 내가 눈이 얘기했지. 철판 규격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맞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계를 해보니까 요거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딱 해가지고 이거가 뭐 요거 한 1300까지 해야 되고 여기도 뭐 한 1300까지 해야 되고 높이는 뭐 1900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철판이 나중에 이게 1200인데 덧대 붙여야 되잖아, 100mm. 그럼 어떻게 돼? 이거 1200으로 바꾸든가 1200 바꾸고 높이를 좀 올려야겠지. 뭐 2400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철판 나오는 규격이 있으니까 36이니까 330 900에 1800이야. 그러니까 330과 3.03 곱하면 돼. 그래서 36 하면 이제 그 900에 1800인데 정확히 904인가 339니까 909인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918인가 1818인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1214하고 2420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는 이제 3.5.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이제 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때 보면은 이 수위라는 게 있잖아. 수위, 유효 수위. 유효 수위 있어. 그 여기하고 여기 공간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바짝 차서하면 안 되잖아. 또 있잖아. 대대가지고. 그 유효 수위를 줘가지고 보통 뭐 한 300, 적게는 200, 그래서 500까지 줘. 이 수위. 그러면 우리가 유효용량을 따질 때 이거 계산하면 이제 요거만 갖고 따져야 되는 거야. 요 유효용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1.2m, 1.2m, 이게 높이가 2.4m 하면은 우리가 유효용량을 따질 때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때는 2m, 400은 유효수도 돼야 돼. 유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필요한 용량에 대한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이제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모다가 들어가가지고 돌려야 되니까 그 모다는 여기 사이즈 정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페이스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업체에서 다 얼마짜리 선정을 해줘. 그 한 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걔들 계산식 다 하려고 하면 걔들이 계산식 다 줘. 그냥 그거 보면 돼. 내가 그것까지 외우지 못하니까 다 까먹었으니까. 그렇게 설계하고 응집제 요거는 20분이야. 그 기본 설계 20분 놓고 설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 이제 하다 보면 탱크 이런 식으로 돼. 두 개는 커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조금 커져 마지막 게 이게 더 커지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작업이 복잡하잖아. 커지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똑같이 해. 똑같이 제기를 하는데 이건 칙이 더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런 건 이제 그 요령이지만 이거를 넓게 해가지고 이거를 넓게 해가지고 이 유용량 물 들어 있는 거 갖고 오버되는데 이거 갖고 조정을 하는 수가 있어. 수익 갖고. 그럼 어떻게 조절할까? 뭐 밑에 이렇게 좀 더 내려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한 통이 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도 와서 오버프로 돼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양을 조절을 해. 그 체슈션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체슈션이 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널찍하게 나가지. 그러니까 요건 똑같이 해. 그러니까 그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기형적으로 할 거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m 뭐 1.2m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판 같은 키 해가지고 나눌 때 여기 좀 더 나눠가지고 이제 75개 체슈션 조정을 하고 그러면 만드는데 그냥 하나니까 지장이 없지. 제작할 때 그렇게 제작을 하는 거. 그리고 침전들은 뭐 알다시피 얘기했고 이제 침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침전들을 얘기하면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이제 침전
노선도 얘기했으니까. 뭐가 있고 유효수신이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얘기했지 8레인 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스크래퍼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잖아. 이게 이제 여기 날개가 달려 있어 이렇게. 스라스 밑에 사이드 휙 돌아가잖아. 돌아가서 한쪽으로 모으는 거지. 이제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 3m에서 3.5m 유유수만 걸어주게 침대로. 그리고 체류 시간은 그냥 침대 설계할 때 보통 체류 시간이 한 3.5시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네. 3.5시간. 그러면 시간당 물량이 있을 거 아니야? 물량이 있으니까 그 물량이 있으면 꼭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설계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뒤에 이제 폭기조인데 폭기조에 보면 이제 그 반송 라인 있고 이거는 이제 MBR로 했으니까 추용 침전조가 없구나. 폭기조 10년 전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건 MBR인데 뒤에 그 일반 활성화 중 뒤에 침전조가 또 있어요. 추용 침전조. 침전조가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있는데 여기서 반송되는 게 있어. 리턴되는 거. 그래가지고 폭기조로 들어가거나 이 슬러지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폭기조 설계할 때는 뒤에가 설계하기전에 이 침전조에서 이게 지금 오이고 슬러지 빠지지만은 이게 리턴돼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리턴돼서 가는 경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화학 처리는 리턴은 거예요. 이게 다 그냥 그 오이로 빠지는데 생물학적 처리 경우는 리턴 반송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량 메스바란스 따질 때 여기 Q 따지면은 이거 그러니까 Q1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분이니까 이제 그 Q 아워가 일단 아워 해가지고 이제 분 따지면은 이제 15분이 그러니까 15분 이제 15분 Q 이렇게 따지면 가고 여기는 이제 Q 아워가 이게 3.5 아워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게 반송 라인이 있으면은 그때 돼서는 이 반송이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해서 그럼 Q가 더 더해지지. 나중에 아마 대승이 알 거야. 하다 보면 나중에 폭기조 쪽에서 반송 라인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반송 라인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은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탈수기 있잖아. 탈수기. 그 탈수기 여행이 있어. 여행 나오고 일로 직수적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원래 물 딸 때 이게 이제 Q가 오면은 이 물량은 Q 플러스 탈수 여행까지 더해야 돼. 그래서 직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탈수 여행이 별거 아닌 것은 양이 꽤 돼. 그 여행이. 그래서 이걸 할 때 이 직수적 운영할 때 단순하게 하루에 나오는 게 100톤이다. 그럼 100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10톤, 120톤 해. 이 탈수 여행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그래서 직수적으로 원데이지만은 그래서 보통 여기에 Q에 그러니까 이 용량은 한 1.1에서 1.2Q 정도 해. 이 정도. 그러면은 반송 라인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대표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으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짧게 일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하고 다음 주에는 폭기조 한쪽으로 해줄게. 이 폭기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주 쉽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 복잡한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쉽게 하는 방법을 해줄게. 이거 10시 또 미팅 있어가지고 끝내겠다.